아마 이번 하락과 상승을 보면서 좀 많이 느끼시지 않았을까요? 여기 뭐 다 다주택자분들이 많으실 거니까요. 아마 다양한 경험들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 아, 그럼요. 역전세도 있고, 뭐 금리 뻥뻥 올라간 것도 있고, 대출 연장도 뭐 되네 마네, 뭐 한도를 줄이네 마네, 뭐 온갖 거 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1% 후반 금리도 받으시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 그게 이제 6%, 7%까지 되니까 네. 문제가 이제 2% 수준으로 받았는데 뭐 마통 같은 거 2% 해주는 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6%, 7% 되니까 3배, 4배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충격이 오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 레버리징, 뭐 디레버리징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때는 레버리징을 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디레버리징의 시대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대출이 올해는 이제 주담대가 줄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빚을 갚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 달리오는 이제 그 레버리징하고 디레버리징으로 경기 사이클을 설명하잖아요. 그럼 지금은 디레버리징의 시대라는 거죠.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현금이 이제 캐시죠, 트래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현금이 이제 금이 되는 거죠. 현금이 그런 시대라는 거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기 이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다행인 것은 특례 보금자리, 다주택자들이 많으면 다주택자들 이야기 위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건가? 아니요, 어떤 얘기는 해주세요. 특례까지 얘기해 주시면 끊으니까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특례 보금자리론이 지금 하락을 멈추게 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례 보금자리. 그 정도로 파워가 좀 있다고 보세요? 가격이 내리는 이유는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시장에 매물이 많으니까 그런 건데, 그럼 시장에 매물이 많은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는 종부세가 많아서 그랬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매물이 많이 나오는 거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집은, 만약에 그 집이 이제 그 실거주자면요. 실거주자면 자기 집이야. 그러면 안 팔면 돼요. 내리면 안 팔면 돼요. 네. 그럼 팔아봐야 또 사야 되니까 안 팔면 되지.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집은 원래 안 팔면 되는데 그 집이 실거주자가 갖고 있는 집이 있고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집이 있단 말이에요. 다주택자를 욕하는 건 아니에요. 예.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집이 있는데 다주택자도 안 팔면 되잖아요. 내리면. 근데 문제가 있어. 임대는 2년마다 갱신이 돼요. 근데 이제 안 팔고 내리면 10억 하는 게 7억이 됐어. 안 팔면 되잖아요. 뭐 어차피 부동산 우상향이니까 버티면 되죠. 그쵸. 좋잖아요. 근데 내가 10억 하던 집을 5억을 전세 끼고 샀는데 전세가 이제 3억으로 떨어졌네. 2억이 빵꾸 나네? 2억이 빵꾸 나네? 안 팔면 되는데 안 팔 수가 없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전세를 내놔봐.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막 3억은 안 되고 4억이라도 맞추려고 내놔보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동산 소장님이 시세가 3억인데 이 사람은 4억에 내놨네. 얘 받아 놓는데 빨리는 안 나갈 거예요. 그런단 말이에요. 뭐 전화를 한 달 동안 한 통도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몸이 달죠. 이게 이제 쫄리죠. 쫄리는데 전화를 하는 거죠. 전화를 해서 이렇게 사장님 전화가 고장났나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고장 안 났어요. 손님이 없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싼 것만 찾아요. 싼 것만 찾고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에 해야 돼요? 3억이요. 그럼 계산해 보는 거지. 마통이 지금 이자가 3%에서 6%가 됐고 현금 어떻게 2억을 땡길 데가 없는데 방법이 없네. 그럼 어떻게 팔 수는 있어요?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그치? 그러면 이제 매매로 내놓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처음에는 전세 매물이 늘어났다가 또 시간이 좀 지나면 그래가 좀 되면 매매 매물이 늘어났다가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작년 하반기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매물수가 주는지를 모니터링해야 되는데 매물수가 안 줄어든다는 거지. 그래서 그 이유를 자꾸 생각해 보니까 그 매물은 소화가 안 되고 전세에 갔다가 매매에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이 받아준 거죠. 원래 아파트는 오른다는 생각이 있어야지 사거든요. 사는데 지금은 10억 하던 게 7억 하니까 놀래가지고 사는 거야. 10억대 연끌해서 살라 그랬는데 못 샀어. 그래서 이제 7억이 되니까 7억이면 한번 해볼만 한데 정부에서 특례보금자리론도 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막 신도시 멀쩡한 아파트에 가고 싶었는데 7억이 비싸다고 막 이야기했는데 10억 되면서 아예 포기했는데 사실 7억으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특례보금자리 해주는데 DSR 나오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사는 거죠. 그리고 금리도 이제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이제 작년 2월부터 신청을 받았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때는 4.75 거의 5%였단 말이에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5%였는데 지금 같은 특례보금자리로는 잘 받으면 3%대에도 받을 수 있잖아. 그럼 실질적인 금리 인하 효과가 1에서 1.5포인트 정도 생기는 거죠.
그죠? 금리를 안 내렸는데 금리를 이제 1포인트 이상 내린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집을 사신 거잖아요. 특례보금자리론 2월 달에 그 2월 달에 나간 거는 계약서가 있어야 나가거든. 계약서가 있어야 대출을 해줄 거 아니에요. 특례보금자리 나간 건수랑 그 매매 건수랑 거의 비슷해. 예. 그러니까 신규로 이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걸 대환용으로 더 많이 받았어. 그래서 이제 일단 급한 불은 끄는 거죠. 대출 비싼 이자 때문에 파는 사람들이 조금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대환 대출로 좀 줄었고 그 사시는 분들이 이제 특례보금자리론 받아서 사시니까 가격도 이제 바닥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거죠. 초반에는 그래서 이제 그 최저가 매물만 그래야 되는데 그 매물들이 싹 빠지니까 매물 좀 걷어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오른 가격에 살까 말까 아씨 하는데 계속 이제 요즘에 신문에 논조들이 전부 다 이제 둔천중공도 다 팔렸다, 집값도 오른다, 이제 부동산 가봤더니 금매 다 빠졌어요 사장님 무슨 소리예요? 지금 1억 올려서 그때보다 1억 올랐어요. 그 매물 하나밖에 없으니까 살라면 사고 말란 말이에요. 내가 그걸 앞에서 들었다니까. 예, 그런 분위기니까 또 이게 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조금 높은 가격에 또 매매 체결이 되는 지역들이 많이 생겨나게 돼요. 어디가 매매 체결이 많이 되겠어요? 어디가 많이 돼? 많이 빠진대. 많이 빠져서 하는 거니까. 송도, 동탄, 뭐 이런 데 많이 빠졌잖아. 세종 이런 데가. 그래서 사는 거죠. 그래서 대구는 하도 이제 막 사방에서 아직도 대구는 멀었다라고 하니까 대구는 안 사는데 세종 같은 경우에는 많이도 떨어졌잖아? 막 이러면서 이제 사는 거고 이런 거죠.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 덕분에 급락하던 게 이제 살짝 멈췄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걸 보면은 금리가 한 1.5포인트 정도만 떨어져도 매수세가 생각보다 특례보금자리론 이자랑 그거랑 비슷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1포인트, 1.5포인트 정도만 떨어져도 많이 떨어진 데는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겠구나. 그게 언제 떨어질까 생각해보면 시티은행에서 주장하는 바로 보면은 연말이 2%까지 내려간다니까 그럼 1.5포인트 정도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반등이 연말에 나오는 지역들이 꽤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내려줄까요? 꽤나 많이 내리는 건데 그러면? 뭐 이렇게 몇 개 더 망하면 해주겠죠. 서울만 한번 볼게요. 네. 서울만 보면 이게 이제 그 지도에다가 KB에서 올라니 내렸니 이거를 이제 입혀놓은 거예요. 입혀놨어. 그러니까 이제 그 엑셀에다가 이렇게 지도 안 같이 해갖고 만들어 놓은 것도 있긴 하던데 네. 저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정확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딱 보시면 이제 그 지금 보면은 파란색이 진할수록 많이 내린 거야. 많이 내린 거? 언제 대비 많이 내린 거예요? 지난주 대비. 지난주 대비. 그럼 이제 이 흰색이다 그러면 보합이고. 보합. 이제 반대로 이제 빨간색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지금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리고 있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 노도강, 금강구가 많이 내린 걸로 나오네요. 그죠? 노도강, 금강구. 그죠? 위에가 매매입니다. 매매입니다. 밑에는 전세인데, 전세는 매매보다 더 심하죠. 이거는 이제 5주 전을 보면 나올란가 모르겠지만 한번 눌러볼게요. 네. 5주 전을 보면 전세 보세요. 뭐야, 이거? 새파란데, 그냥? 네. 아까보다 훨씬 매매도 진한데, 잘 보시면 강남 4구라고 불리는 데 있잖아요. 네. 에다가 용산 이쪽에서부터 온기가 돌아서 이제 퍼져나가는 느낌이죠. 지금 5주 전이고 지금 보면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최악의 상황은 이미 지났고 이제 슬슬 추세가 반전되는 느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를 보면 더 이제 명확하게 나오는데 네. 지금 이게 화면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잘려서 나오나? 네, 오른쪽은 좀 잘립니다. 오른쪽이 중요한데 오른쪽 잘리면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게 뭐냐면 이제 지난주 대비 증감률을 표시하는 건데 파란색은 매매 가격이고 빨간색은 전세 가격이에요. 이제 여기에 과거고 이제 오른쪽이 현재죠. 그럼 지금 보면은 그동안에 이 불처럼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올랐다는 거죠. 올랐는데 자세히 보시면 파란색이 키가 더 크죠. 네. 대부분 거죠. 네. 뭐냐면 이 전세가 2020년 말에 폭등을 한번 했지만 네. 매매가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매매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갖고 보시면 빨간색이 훨씬 더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이게 이제 전세가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이게 사실 문제라는 거지. 집을 내려서 안 팔고 싶은데 역전세 때문에 아파트만 보는 거예요. 역전세 때문에 지금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나오는 매물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우리 이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얘기해줬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나올 거다. 1년 동안. 1년 동안요? 왜냐하면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은 전세가 훨씬 더 많이 내리고 있고 매매도 많이 내리고 있는데 이제 보시면 이게 급하게 지금
전세도 그렇고 매매도 그렇고 하락폭이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게.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튀어 올라왔고 이런 식으로 될 거냐, 상승하는 쪽으로 될 거냐, 아니면은 살짝 오르다가 다시 조금 내려갈 거냐. 이게 이제 데드캣 바운스냐? 그렇죠. 아니냐 이 이야기인데 네. 제 의견은 그 3월 달 되면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전세가 거래가 될 거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3, 4, 5월은 좋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전세가요? 아, 전세도 매매도. 아, 둘 다. 그러니까 일단 가격이 많이 오르진 않을 건데 거래가 될 거다. 거래가 될 거다. 그래서 3, 4, 5월에 포트폴리오를 갈아탈 기회가 올 거다. 정리하실 건 정리하고 못난이들은 정리하고 그 다음에 현금을 모아서 더 좋은 데로 가실 분들은 가셔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왜 3, 4, 5월이에요? 일단 특례보금자리론 효과가 3, 4, 5월 계속 갈 거고 지금 계약하는 사람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아무리 빨라도 한 달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제 거래들이 많이 그 거래량이 많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계속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 수요가 있다는 거잖아. 지금은 매도세는 많은데 공급은 많은데 그 시장에 매물은 되게 많은데 사주는 사람이 적어서 내렸는데 지금은 이제 거래량이 2월부터 터졌잖아요. 근데 그게 특례보금자리론 효과가 큰 것 같다는 거죠. 특례보금자리론이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 3월, 4월, 5월 계속 실거래가들이 높은 가격으로 찍힐 거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보다는. 실제로도 그러고 있어요. 그거 한번 또 보여드릴까? 이거는 뭐냐면 서울시를 기준으로 했고 요걸 보셔야 돼요. 중간에 보면은 7.07이라고 돼 있고 마이너스 25%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 이제 신고가 대비 얼마나 많이 내렸냐. 평균적으로 지금 실거래 되는 것들이 마이너스 25% 정도로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죠. 최고점 대비. 네. 근데 신저가 대비는 뭐냐면 최저로 떨어졌을 때 기준으로는 또 얼마나 올라서 거래가 되고 있냐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7.07% 올랐다는 거죠. 7.07%.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기간을 3월 달 한 달만 한번 해볼게요. 3월 달 최근 한번 해볼게요. 최근 보면 그 신고가 대비는 마이너스 24%인데 신저가 대비는 6.85%. 그게 뭐냐면 이제 실거래는 바닥을 찍었고 살짝 반등하는 건 맞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추세가 완전히 전환돼 갖고 그 추세가 완전히 전환하고 이제 상승으로 가는 초입이냐 아니면 살짝 오르다가 다시 데드캣 바운스처럼 급락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하락한다는 사람들이 50%까지 빠져야 된다. 지금 30%밖에 안 빠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던데 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3, 4, 5월 지나면 약 보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연말에 이제 금리가 예상대로 2% 떨어지고 1.5% 떨어진다면 제가 보기에는 반등이 오는 지역들이 이제 대세 상승으로 전환하는 지역들이 생길 거다 이런 거죠. 전국이 다 바뀌는 게 아니고 그때는 이제 금리 논리가 끝나고 수급의 논리로 갈 거니까 수요와 공급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연말에 내 집 마련하거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는 지역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지역별로 수급이 어떤지, 그 다음에 어디가 좋은지, 선호가 어디가 높은지 이런 걸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1주택이나 2주택은 상관없는데 다주택자들은 취득세에 허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러다가 1억 이하로 갈까봐 걱정이 많이 된다. 그런 거 하지 마라. 이제는 안 가지 않을까요, 이제? 모르지. 한번 학습한 게 있는데. 아니, 불인이들이 또 얼마나 시장에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그럼 또 마케팅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1억 이하 이제 그 집 사셨으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공시가격 1억 이하 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안 미운 거지, 새로 온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을 몰랐으니까. 처음 만났는데 되게 잘생겨 보이는 거야. 와, 이러고 있는데, 꿀 같은 이야기를 막 해야 되는 거지. 꿀 같은 이야기. 와, 경제적 자유. 와. 갭 500. 내가 신이다. 와. 경제적 자유, 갭 500. 와. 세상에 이렇게 간단한 게 어딨어요. 사면 올라요. 부동산은 어차피 우상향이잖아요. 부자 되고 싶지 않니? 돈을 벌고 싶니? 우상향 그래프 보여주면서. 그렇지. 보여주면서. 그러면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돈 없잖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싼 걸 해야죠. 이러면서 이제. 그럼 3, 4, 5월 달에 어쨌든 좀 뭔가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정리를 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포트폴리오를 이제 양호한 걸로 바꿔야죠. 경험상 제가 이제 그 2번 나왔잖아요. 2번 나왔는데 이제 보니까 20년 했다. 막 까불지 마라 이러니까 이제 막 20년 했다고 경험이 많고 막 그런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미가 부동산 데이터 만지는 겁니다. 아까 이거 전부 다 제가 혼자서 만든 겁니다. 하여튼 재밌는 게 투자 한참 할 때 만든 건데 되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 아파트를 검색을 하는 건데 이런 거야. 전세는 많이 오르는데 매매는 안 올라서 갭이 점점 빠른 속도로 붙고 있는 것 이런 걸 검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할 아파트를 찾아낼 수 있는. 그쵸. 2016, 17, 18, 19년도에 이럴 때는 이런 게 필요했었죠. 지금은. 예, 바닥이 오면 또 될 건데, 이제 이제 매매 전세 갭이 얼마인 거, 이런 것만 검색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 말고, 매전 갭이 빠르게 줄고 있는 거, 전국 1등부터 100등까지, 이런 거를 검색할 수 있는 거예요. 솔깃하다. 예, 제가 그냥 제가 투자하려고 만든 거였거든. 예, 그런 거 만든 건데. 실제로 이걸로 그러면 투자하셨어요? 그렇죠. 그 당시? 2016, 17, 18 이럴 때는 했죠. 이거 보고. 야, 좋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얘기하는 거다. 이런 거.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매수가 어떤 애, 매수 심리가 어떤 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게 KB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형광색이 보면, 이 선이 나는데, 딴 거 보지 말고 형광색만 보면 돼요. 보면, 이 심리예요, 심리. 심리?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런 거죠. 파는 놈이 많아요? 사는 놈이 많아요? 부동산에다 물어보는 거죠. 파는 놈이 많은데요? 그러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사는 사람이 많은데요? 사는 문의가 많은데요? 파는 문의가 많은데 이런 걸 하는 데이터로 해놨는데 보시면 이게 엄청나게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러네요. 이거 보고 이렇게 분석이 되겠어? 아닌데 모르겠지만 지금 바닥을 찍고 많이 올라왔죠. 네. 찌글찌글 하면서 네. 바닥을 많이 올라왔죠. 네. 보시면 이게 추세가 중요한데 이제 그래프 주식 좀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렇게 상단을 연결하면 추세선 나오고 하단을 연결하면 추세선 나오잖아요. 네. 이 추세가 이렇게 상방으로 가고 있는 추세였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2013년 바닥을 찍고 계속 올랐던 거지. 2018년, 19년에 한번 훅 꺾였다가 다시 추세가 훅 내려오는 했는데 다시 이제 올라가잖아요. 2021년까지. 그렇죠? 그러다 지금 어때요? 쭉 내려왔는데 이제 바닥에서 이거 보면은 파란색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런 거를 이제 주식에서 골든 크로스라 그러죠. 골든 크로스. 근데 몰라.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올 수도 있어. 어쨌든 지금 심리가 이렇게 살아나고 있다는 거야. 심리가. 이게 아직도 매도 문의가 많지만 매수 문의가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 소장님들은 매수 문의, 매도 문의를 이제 정밀하게 뭐 7대8, 뭐 9대1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거래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면 매수 문의고 매도 문의가 많건 적건 간에 그냥 무조건 안 좋은 거야. 그런 느낌이 좀 있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거는 이게 추세선이에요. 뭐 이렇게 추세선인데 이제 형광색만 보면 돼요. 이게 보면은 뭐냐면 며칠선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뭐냐면 지금 현재 분위기가 그 과거보다 얼마나 좀 좋아졌나 이런 건데 그 의외로 이게 그 부동산을 뭐 차트를 그리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 부동산은 주식보다 차트가 훨씬 더 잘 맞아요. 흐름이 무겁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이야기도 뭐 항공모함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내가 몇 년 전부터 한 건데 남들이 이제 따라하는 것 같아서 이제 항공모함이다, 뭐 기차다, 그렇지. 뭐 여러 가지. 그렇지. 예. 큰 도라고 같다. 막 큰 돌을 떼피는 것 같다. 맞아요. 서서히 달궈지고 서서히 식는다. 뭐 이런 이야기 있죠. 어쨌든 이게 심리. 그러니까 심리가 개선되고 있죠. 심리가 개선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제 사고 싶은 마음이 매수 문의가 많으면 아무래도 그런 거 있잖아. 자꾸 만나면 일이 생기잖아. 그런 것처럼 자꾸 매수 문의를 하게 되면 매수를 하게 돼요. 그죠? 매수를 하게 되면 거래량이 이제 심리가 개선이 되면 그게 결과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거래량이 늘어나면 대부분의 경우는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심리하고 거래량은 심리하고 그 매매 증감률하고 매매 증감률이라고 오르고 내리고는 거의 일치해요. 무슨 이야기냐? 심리가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집을 산다는 거야. 기대 수익률이 커지면 집을 산다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지금은 너무 떨어져가지고 기대 수익률이 생긴 거죠. 야 10억 하는 게 7억이면 더 떨어지겠어? 이번 참에 사야지. 이런 느낌으로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이 그 이자도 싸네. 특례보금자리론 고정금리래 안 떨어진대. 계산해 보니까 있잖아. 내가 뭐 한 달에 500을 받는데 200 정도 내고는 둘이 열심히 갚다가 보면 되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들의 소박한 꿈이죠. 예. 그럼 뭐 그걸 뭐라 그러겠어요. 예. 근데 뭐 실거주는 그냥 좋은 집 사가지고 새 집 사가지고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많이 떨어진 게 호재다. 그런데 3, 4, 5월 지나고 나면 약 모압 상태로 겨울까지 가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럼 약보합이라 하면 3, 4, 5월에서의 약보합인 거죠? 다시 내려온다는. 그러니까 3, 4, 5월이 이제 약간 내리던 게 약간 올라오고 어쩌면 KB 지수 기준으로 3, 4, 5월에 플러스로 전환하는 지역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잠깐 플러스로 전환하고 안 하더라고. 3, 4, 5월에는 플러스로 전환하는 지역이 몇 개 더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그 포트폴리오 정리하실 분들은 정리해라. 못난 이들 정리하고 가운데로 가라. 이런 이야기죠. 3월은 지나갔고 좀 이제 4월, 5월 2달 남았는데 4월 5월 2달 남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았으면 좋겠네. 아니 뭐 앞뒤로 조금 밀릴 수도 있죠 뭐.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세 그래도 될 겁니다. 전세는 매매는 이런 거지. 거래를 안 할 수 있어요. 매매는 안 팔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어. 근데 전세는 2년마다 임대는 2년마다 그 갱신을 해야 되는 타임이 온다면 이사 가거나 신규 계약을 하거나 갱신을 하거나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임대 거래는 항상 일정한 거래량을 유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12월, 1월, 2월 전세 거래가 너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게 변비가 된 거지, 변비가. 근데 거래는 안 됐지만 결국에는 거래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거래가 생기는 거야. 좀 늦었죠. 그래서 어쨌든 만기가 왔으니까 우리 집이 안 빠져갖고 부동 기던 사람들이 3월 달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3월 달부터는 이제 임차 반환용 대출이 또 되잖아. 그런 것도 이제 지금 금융을 지금 이제 정부에서 투입을 해가지고 전세든 매매든 해갖고 거래가 활성화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집값 오르면 니네들 또 야, 집값 올리네. 니네 그럴 줄 알았어. 이러기 때문에 항상 말하는 게 뭐지? 정상화다. 더 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어쨌든 파국으로 가는 걸 막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예, 그렇게 해서 매매가 좀 되고 전세가 좀 되고 하면은 그러면 분양도 좀 되고 분양이 좀 되면 PF 부실도 좀 해결이 되고 그래서 PF 부실이 좀 해결되면 미분양 났던 것도 팔리고 그다음에 분양도 새로 할 거니까 지금 요즘에 분양 뭐 장서잖아. 그죠? 할 거니까 경제 성장률도 좀 올라가는 느낌이 나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좀 올라가면 내년 총선 때 표도 좀 많이 나오고 집값은 안정적인데 경제 성장률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정부가. 이 모두의 니즈를 다 맞춰. 그렇죠. 정책은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PF가 이제 그 위험하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다른 것들은 반응을 안 하더니 거기는 바로 손을 대잖아요. 그죠? 그거 무너지면 안 된다 이거지. 어떤 분은 건설사 망해도 된다 이러는데 건설사 망하면 그 직원들은 다 어디로 가려고? 그 가족들은 어떡하고? 그 하청은 그러니까 어쩌고? 그러니까 어떡하자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다 같이 뭐 두 손 들라는 건가?